안녕하세요. 최소2의 최대판단 정지환입니다. 오늘 수업할 건 문학 프레임 5강이에요. 우리가 앞선 노베 특강에서 배웠듯이 소설의 사묘서는 어느 정도 배워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수능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것은 장면의 분할이에요. 장면의 분할이라고 하면 목적과 정의,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갈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왜 끊죠? 현대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나온 문학과 다르게 수능은 발췌되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락도 알 수가 없고요.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이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지문이 길기 때문이고 길다는 것은 정보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면을 분할하는 이유는 정보량을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이 정보량의 통제를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먼저 장면을 분할해서 정보를 묶은 단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량을 통제해내는 순간 우리는 시험을 낸 출제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시험지 자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보 처리가 용이해지고요. 구획화를 할 수도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문, 다시 말해서 작품 자체의 현상적인 것 말고도 우리가 글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넣고 정보를 다시 재조직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장면 분할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장면이 뭘까요? 여기서 나온 말대로 시간과 공간이 일치되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한 사건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끊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계속 배우는 더 프레임이죠. 이게 바로 방법론이자 태도입니다. 먼저 학생이 직접 찾아야 하는 표지가 있고 그 다음으로 출제자가 명시적으로 제시한 표지가 있어요. 먼저 학생의 경우에는 공간의 이동을 기준으로 공간별로 잘라내는 것, 그리고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시간별로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때 정의를 다시 되돌려보면 시공간이 일치하는 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제자가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중리학,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런 것들이겠죠. 실제로 이 세 가지만 알아주면 장면을 분할해서 정보량을 통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바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년도 6월 염상섭의 3대예요. 여기서 장면 1 바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랬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자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발화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기호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정보의 관계를 알려주는 호칭어라던가 이름을 통해서 이 위에 정보를 그냥 태깅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뒤에 나온 사람 B는 뭐였어요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라고 말하는 순간 A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죠. 일단 확실하게 장면 1에서는 A라는 사람과 B가 나왔는데 이 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외적 갈등을 겪고 있죠. 아니 선생님, 이들이 갈등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점점점만 서로 말 끊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럼 애초에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갈등의 문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돈이었을 것 같아. 그러면 얘가 확실한 건 A, B 나눴을 때 얘가 아버지였죠? 그러면 이런 호칭어들 자체가 어때요? 대응되는 쌍이 있습니다.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원칙과 예외 등등등 원인 결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대응되는 쌍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아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본 산모에서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현효라고 나왔을 때 그 누구누구의 부인이라고 했을 때 남편이 누구야? 이걸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대응쌍의 기본적인 처리 틀 가지고 바로 태깅하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조금 뜸해지면서 부친이 쌈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히 말을 꺼냈다. 그러면 이 B가 누구였던 거예요? 상훈입니다. 아들 이름은 상훈이에요. 성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돈 쓰신다고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입니다. 이 공연이라는 어휘는 우리 2년 전에 나왔던 수능에서 11년도 B형, 15년도 11B 거기서 뭘 배웠어요?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공연이 쓸데없이죠. 기출을 배워놨다면 이 정도 어휘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무엇이 공연한 일은 말이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아빠한테 아니 아빠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다 돈 쓰지 마 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아니 공격했으면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의문이 발생하죠. 그럼 의문이 발생했다는 건 그에 대한 해결을 항상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갑자기 부친의 어기가 좀 낮추어졌어요.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50원씩 메웠다 하니 그 50원씩 꼭꼭 수봉하면 무엇하고 3, 4천 원이 가열이 되겠습니까? 3, 4천 원은 누가 3, 4천 원 썼다던. 자, 이때 여기서부터 발화보다도 우리가 읽으면서 생긴 그 의문을 해결하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내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겠죠. 내면. 그러면 이 내면이라는 부분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 뒤에 나와 있죠.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정보 처리를 할 때는 결국에 강약을 나눠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읽는 무게를 다르게 했을 때 이쪽을 좀 가볍게 가면서 우리가 생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 내면으로 가야겠죠. 그 내면 심리를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아들이 말이 옳대요. 왜 낮춰졌는지 알겠어. 아래서 위로 연결합시다. 이게 납득이겠죠? 실상 그 3, 4천 원이라는 돈이 족보 박이는데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죠. 구문입니다. B에 집중. 조씨로 무한 지비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 듯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무너질까 봐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뭘 했대요? 여기까지는 급으로 가시고요. 어디서부터 완으로 간다?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비문학이랑 똑같죠. 위하여 뭐예요? 앞이 목적, 뒤가 수단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였습니까? 입을 씻기기 위해서 돈을 쓴 겁니다. 근데 내가 봐도 그 돈을 헛돈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친이 어기가 낮추어진 이유였겠죠. 자, 중간에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누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그 중간에 협잡배가 누구였을까요? 지금 아들 보고 아버지가 협잡배라고 불러요. 그럼 애초에 이들의 관계는 부자지간이지만 거의 극한에 치달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때 이걸 보면서 좀 씁쓸했던 게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갈등이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 보고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구나. 이거 좀 아쉽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야 얼마나 씻었든지요. 자, 지우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갈등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이거를 왜 정보를 처리하고 이걸 끊는다고 했어요? 정보량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지금 이 긴 글을 한말로 요약하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 왜? 돈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뒤에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해요? 또 계속 같은 말을 하죠. 우리가 길 가다가 초딩들이 싸우고 있어. 근데 싸우는 소리 하면 대부분 똑같지 않아요? 야, 이래서 네가 잘못했어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근데 그거 듣다 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중간부터는 안 들어요. 왜? 이 새끼들 말하는 거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아요. 봐보세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쭉쭉 읽어보니까 노인 앞이라 말은 공손에 쓰나 끊고 속은 달랐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갑자기 뭐가 나와요? 우리 처음 보는 거 나옵니다. 너같이 5, 6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을 유인하는 게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작품 자체를 알고 있으면 상훈이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학생을 건드렸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가야 한다? 작품을 읽으면서 정보 간의 관계를 처리하면서 납득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뒤를 읽어보니까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긴장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다. 이 말을 해가지고 영감을 자극했고요. 그 결과 이 발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상훈이의 반응을 봐야겠죠. 반응이 어땠어요?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개졌다. 어이가 없다. 당황스럽다. 이게 바로 상훈이의 반응이었죠. 그렇다는 건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한 걸까요? 절대로 칭찬은 아닐 겁니다. 어떠한 공격이었겠죠. 그러면 이 돈 때문에 찔러 넣었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아들의 과거사를 가져옵니다.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논리에서 밀리니까 내가 봐도 네 말이 맞아. 맞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과거에 있던 행적을 들추어가면서 아들을 면박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인물이죠. 근데 인물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물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얘가 누구야 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그 추적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물의 동일성도 체크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면을 끄는 이유가 바로 나왔죠. 뭐예요? 이 긴 글들을 딱 하나로 요약해낼 수 있어요. A와 B의 갈등. 왜 싸웠어? 돈 때문에.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이관
덕기의 조부가 죽고 그러면 이제부터 인물의 등퇴장도 체크해줘야겠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조의관이 누구지? 덕기가 누구지?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중략 부분의 줄거리. 중략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서술자, 다시 말해서 출제자가 제시를 한 장면을 끊을 수 있는 표지였던 거죠. 한번 싹 끊어줍시다. 그럼 이걸 끊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뒤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겠구나. 조 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후는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제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봤더니 이 아버지의 성함이 뭐였던 거예요? 조 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은 당연히 조 상훈이었겠죠. 그 뒤에 나온 덕기는 누구였지? 일단 모르겠지만 장면 2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장면 2 체크해 봅시다. 먼저 상훈이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누군가 나올 텐데 아마 덕기일 것 같습니다. 왜? 이 둘이 정미소를 가지고 갈등할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장면 간에 끊어지는 것도 정보를 처리한 것도 맞지만 거기서 나오는 중첩된 인물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실제로 25년도 9월 광안루기에서 분명 주요 인물이 아닌 세부 인물인 김한이 여러 번 나왔고 바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고전소설도 현대소설도 출제하는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넘어가서 어제 그건 봤니? 붙일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뭘 했겠어요? 우리가 줄거리 부분에서 알아낸 것은 아마 정미소 관련한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어라?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의 의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뭐 했어요? 우린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걸 수정해냈죠 지금. 역전스러운 목소리나 여자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값으로 그렇네. 정미소가 아니라 세간값을 치러라 라고 했나 봐요. 그렇겠죠. 야 니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줄 돈 너한테 줬으니까 이거 네가 치러라 이런 소리 했겠죠.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추론을 했던 게 뭐 갈등을 하겠구나 정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나왔죠.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 충돌도 결국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장면 1과 마찬가지로 돈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면 1, 2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정보량을 구획하는 순간 뭐가 발생한다고 했죠? 우리가 머릿속에 정보를 재조직화할 수 있다 했죠. 뭐예요? 공통점 차이점도 잡아갈 수 있다. 소설하고 비문학하고 다를까요? 결국의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어차피 글 읽는 건데. 안 치러드린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들 어때요? 덕기 어때요? 굉장히 친절해. 나였으면은 내 꼰대, 네가 뭔데? 이랬을 것 같아요.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뿌리만 따고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면 덕기의 발화나 행동을 통해서 성격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솔직히 중요했을까요 지금? 장면 1, 2 나눠가면서 우리가 이거를 왜 나눈다 했어요? 정보량을 통제하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주요 축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축을 설정해서 주요 정보를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세부 정보로 털어버립니다. 거기서 문제를 풀 때 복귀할 것과 복귀하지 않을 것이 나뉘겠죠. 자,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자 중에서도 그럴 수 없다. 이 친척들 다 앉아있는 곳에서 아빠랑 싸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덕기 쪽에 집중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부친이라고 했으니까 아빠겠죠. 얘가 부친이니까 당연히 호칭어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내면 심리가 주된 걸 보니까 우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덕기 쪽에 집중을 해줘야겠죠. 내면. 그리고 이들의 갈등은 돈이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 판에 용이 그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어지간한 세간 나부랑이야. 안 쓰는 것만 쓰시면 되는데 왜 새 거를 사시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 같은 말이겠죠. 그럼 이제 완급 조절을 가능합니다. 완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치장에 1,000원 돈 쓰는 게 상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 간에 어려운 것이다. 쭉쭉 읽으니까 어때요 지금? 계속 세간 치러달라. 돈 때문에 싸우고 있죠. 완급 조절해서 이 부분은 급으로 빠르게 밀어버립시다. 그리고 넘어가서 할아버지께서 산속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 그럼 이때부터 장면 간의 연결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야, 너는 지금 할아버지께서 돈 쓰실 때 뭐라 하지 않았냐? 근데 너는 이제 와서 왜 똑같이 그러냐라고 하죠. 그럼 장면 간의 공통점 이거 체크하시고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무슨 말을 했대요? 아니 곱게 네가 무슨 총찰이냐? 이따라도 내게로 보내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슨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하죠. 그 이 말이 뭐예요? 돈 줘. 그럼 이 돈이라는 건 결국 장면 1이나 2나 이들이 싸우게 되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로 주요 축 잡아놨으니까 쭉 밀어버리면 되겠죠.
드릴 수 있고 없건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게 좀 어디 갑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쭉쭉 읽다가 하나에 딱 집중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이놈 불한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어때요? 부자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불한당이라며. 아빠가 아들한테 할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세자 압니까? 사도세자? 영조가 어떤 짓을 했냐면 사도세자가 아침에 와서 문안 인사를 드리면 그래 오늘같이 좋은 날에 너 같은 새끼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짜증난다 하고 귀에 물을 씻었대요. 3번씩. 그러면 아빠는 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런 짓을 해. 그럼 아들은 어때요? 미칠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답답할 거예요 지금. 자,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벼랑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라는 것을 주먹으로 뺨을 갈깁니까? 때리려는 거겠죠. 그걸 피하다가 어깨를 맞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극단으로 치달을까요? 여기서 덕기의 성격이 드러나겠죠. 병적인지 벌써 망령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계속 덕기의 내면 심리가 제시되고 있어요.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마루로 피해 나와버렸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배웠던 우리가 읽으면서 해야 할 장면 끊기가 뭐였어요? 공간을 기점으로 끊는 거였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면 3 체크해 봅시다. 공간이 이동했어요. 그럼 이 뒤로부터는 집 밖 마루입니다. 여기서는 공간 이동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마루로 왔습니다.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진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치는 딴 세상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럼 여기서도 여전히 유지되는 건 덕기입니다. 그럼 덕기의 내면 심리를 봤더니 무슨 말을 해요? 아빠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야, 그래도 아빠인데, 가족인데 하는 거죠 지금.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 야, 왜 막혔겠어요? 남의 딸 자식 유인했다며. 그럼 막혔겠지.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뭐까지 했다?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과거 행적 뭡니까? 아마 신앙을 믿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빠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파탈하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노래, 나이 먹고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해 갈까 하고 반항하기보다도 뭘 드러냈대요?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탄식을 했다는 건 뭐였겠습니까? 덕기의 반응은 탄식이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마 아버지에 대한 동정심이 조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제가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장면을 1, 2, 3을 끊었을 때 위에 뭐가 있죠? 구간 A와 구간 B가 있죠. 이게 나왔다는 건 여기서 문제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봤을 때 아무래도 구간을 설정해 줬다는 건 장면을 끊어서 읽으라는 것 같죠. 왜 그랬을까요? 평가원 자체도 이거 장면 끊는 거를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도 장면 1, 장면 1을 가지고 문제를 내죠. 그럼 A, B를 봤을 때 각각 장면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A가 장면 1이고요. B가 장면 2와 장면 3이죠. 그러면 이때 얘가 장면 1, 장면 2와 3 나눠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복귀할 때 기준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거를 헨젤과 그레텔 같은 거거든요. 걔네들이 뭐 해요? 과자 부스러기 놓고 던지고 가죠. 그 목적이 뭐죠? 그걸 보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부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왔어요. 1, 2, 3, 4, 5를 쭉 조망해 봤더니 선지가 어떻게 나뉩니까? 첫 번째로 이 앞에서는 다 달리인데 뒤에서는 모두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차이를 묻고 있고요. 여기서는 공통을 묻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장면 간의 관계로 체크하자. 우리가 읽으면서 이걸 구획화한 다음에 정보를 재조직하자 이런 말 했었죠.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1번 B와 달리 A에서는 선지 판단할 때 A와 달리 B에서는 B와 달리 A에서는 하면 그 주체부터 생각을 하십시오.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어땠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의문을 가지고 해결한 거 기억나죠? 그 과정에서 그게 머릿속에 남았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복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으세요. 치부를 들추는 게 뭐였어요? 남의 딸 자식 유인한 거였죠. 그러면 B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죠. 덕기와 아빠 간의 다시 말해서 상훈이와의 갈등 이후에는 덕기의 내면만 나왔을 뿐이니까 넘어갈 수 있겠죠. 2번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그렇죠. 우리 장면 3에서 어땠어요? 장면 3에서 덕기의 내면이
주로 나왔었죠. 거기에서 동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처음에 이거 읽을 때 탄식한다만 체크를 했는데 동정을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현대시 때 말씀드렸던 해상도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작품 첫 독해를 할 때 여기서는 해상도를 낮추어 간 다음 선지에서 물어본 걸 보고 돌아와서 해상도를 높여내는 거겠죠. 그것만 한다면 바로 그낼 수 있습니다. 3번.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지금 A, B 둘 다 해서 남 탓했었나요 지금? 아니었죠.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선지 판단 방식 중에 첫 번째인 사실관계거든요. 사실관계의 선지들은 주로 어떤 식이냐면 오류를 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법한 사고를 찔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작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본다면 야, 싸우고 있었잖아. 싸우고 있었으니까 나는 살면서 대부분 남 탓을 했었단 말이야. 그럼 남 탓하지 않을까? 이러고 넘어가서 틀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정확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귀를 해봐야 된다. 복귀를 했더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탓으로 돌리지 않아서 답이 3번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선지가 제시되면 조금 힘든 게 당장 이 방안에서 코끼리를 찾아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코끼리를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죠. 없다고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그럽니다. 특성을 나열해요. 아니 거대하고 냄새나고 코가 길고 다리가 두꺼운 그 동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코끼리가 없다. 그럼 제가 말하죠. 내가 씨발 코끼리를 정리해줬냐? 그럼 코끼리 요만한 것도 있는 거 아니야?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좌표 잡아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 단위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선지를 봤을 때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를 봤을 때 걔들이 요구한 포인트를 분절해서 처리한 다음 그것만 뽑아내서 돌아가서 그걸 특징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이 3번인 거겠죠. 그럼 4번 어때요? 공통이었죠.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감삽을 못마땅해 한다. 우리 아까 읽으면서 애초에 공차 나눴을 때 공통점 바로 처리해 놨잖아요. 그럼 바로 4번 그을 수 있죠. 복귀할 필요 없습니다. 5번.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그랬죠. 갈등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뭐죠? 소설은 길다. 길기 때문에 분절해야 한다. 왜? 우리가 정보량을 통제해야 하니까. 정보량을 통제하는 자가 시험지를 통제합니다. 절대로 남들이 나를 컨트롤하게 두지 마세요. 내가 주체가 돼서 시험지를 장악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